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 컨텐츠, 그리고 K스타의 중심, K스타 뉴스룸의 정수현입니다. 앞으로 K스타 뉴스룸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스타들의 활약과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첫 코너 스타브리핑에서는 화제가 되는 연예계 이슈를 빠르게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 2부에서는 연예계 전문가들과 이슈를 정확하게 팩트체크해 나가는 고품격 토크쇼 은밀한 연예를 준비했습니다. 연예의 중심 K스타 뉴스룸 스타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연예계는 지금 AI를 악용한 범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배우 이희경 씨와 이정재 씨의 사건을 각각 전해드리고요. 또 그룹 2NE1 멤버 박봄 씨가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프로듀서를 돌연 고소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된 일과 16년 만에 열린 밴드 오아시스의 내한 공연, 그 현장과 관객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이희경 씨가 사생활 루머에 휩싸였는데 이게 AI를 악용한 걸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달 20일 누리꾼 A씨가 블로그를 통해 이희경 씨의 진짜 모습을 노출하겠다는 내용의 폭로성 글을 게재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특히 이희경 씨와 나눈 메신저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에는 성적인 내용과 욕설이 포함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소속사는 A씨가 이미 약 5개월 전에 해당 내용으로 이희경 씨의 소속사에 협박성 메일을 보내 돈을 요구했다가 사과했던 사실을 공개했지만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논란은 거세졌습니다. 그러다 돌연 논란 이틀 만에 A씨가 AI로 조작한 사진이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다른 누리꾼들의 반응에도 돈 안 받았고 협박도 안 당했다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실제 AI로 조작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성우 엔터 전문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희경 씨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AI로 사진을 조작하여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요소가 인정되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이희경 씨의 소속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I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연예계에서 점차 늘고 있는데요.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맨스 스캠 일당은 이정재 씨를 사칭해 50대 여성에게 SNS로 접근했고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해 5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 일당은 이정재 씨의 셀카 사진과 가짜 신분증을 AI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허위 정보로 피해자와 신뢰를 쌓았는데요. 그 뒤로는 여보, 꿀 같은 호칭을 사용하며 연인처럼 행동했고 약 6개월간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칭 피해를 입은 이정재 씨의 소속사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속사는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금품, 계좌이체와 후원 등 경제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내용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 즉시 응하지 말고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그룹 2NE1 컴백 활동을 하다 잠정 중단한 박봄 씨의 소식입니다. 박봄 씨가 오래전 전속 계약 관계가 끝난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고소하겠다며 돌연 SNS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문서는 한 장짜리로 고소장 피고소인 양현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더불어 박봄 씨가 전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정상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금액은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인 액수여서 이 문서의 진위를 의심하는 여론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박봄 씨의 현 소속사인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가 2NE1 활동 관련 정산은 이미 완료됐고 고소장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후에도 박봄 씨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가 다시 게재하며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SNS에 펼쳐진 그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도 배우 이민호 씨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팬들은 허위 주장이 담긴 SNS 글을 게재하지 말라며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박봄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NE1 활동 중 건강 문제로 휴식기에 돌입한 박봄 씨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소속사는 박봄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박봄 씨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 및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세계적인 밴드 오아시스의 내한 공연입니다. 지난달 21일 오아시스는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오아시스가 팀으로 연 내한 공연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었는데요. 일찍이 기대가 큰 공연이었던 만큼 약 5만 5천 명의 관객이 객석을 꽉 채웠습니다. 이번 공연은 돈 룩백인 앵거와 같은 오아시스의 히트곡 위주로 구성돼 팬들이 더욱 열광했습니다. 한국 팬들 특유의 떼창이 이어졌고요. 이 스탠딩석에서 관객들이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SNS상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2009년 갤러거 형제 간 갈등으로 해체했던 오아시스는 지난해 8월 전격 재결합을 선언했습니다. 팬들의 환영 속에 올해 7월부터 첫 월드 투어를 진행 중입니다. 총 28회 공연에서 동원된 관객만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 역시 이번 내한 공연에 상당한 기대를 보였는데요. 리암 갤러거와 노엘 갤러거가 그간 여러 차례 솔로로 한국 공연을 펼쳐오면서 오아시스 완전체 공연을 향한 국내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진 걸로 보입니다. 덕분에 멤버들의 입국 현장에까지 수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멤버들은 사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한국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예능 출연이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팬덤 중심의 스타에서 대중이 공감하는 인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소식 곽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또 한 번 브랜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팬덤 인기를 넘어 대중성과 호감도를 동시에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10월 걸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에서 장원영은 블랙핑크 로제와 제니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총점 950만 점 중 참여 지수와 소통 지수가 특히 높았습니다. 활발한 팬 소통과 다양한 플랫폼 노출이 순위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예능 효과로 해석합니다. 장원영은 웹예능 전과자와 강민경의 유튜브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군 체험 특집에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공개됐고 솔직한 결혼관 발언도 밈으로 확산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관리된 이미지 속 자연스러운 면모가 대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능 노출이 늘면서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 군 체험 당시 장갑 착용이 지적되거나 결혼관 발언도 논란이 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잡음은 노출이 커질수록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현재로선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성장 중인 브랜드로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K스타 뉴스룸 곽현수입니다. 뭐야? 갔어요. 새로운 형식의 연애 실험 프로그램 독사가가 더 독하게 돌아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리얼 연애 실험실 독사가 시즌2는 시즌1의 대표 코너였던 독사가 챌린지 프로그램을 전면으로 확장해 연인의 의심스러운 본 모습을 추격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담았습니다. 이 연애 실험 카메라는 실제 연애 관계 속 불안과 심리를 세밀하게 포착하고요. 더욱 정교해진 구성으로 현실감 넘치는 모습을 연출해 시청자들을 떨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방송인 윤태진 씨와 허영지 씨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윤태진 씨와 허영지 씨는 솔직한 입담과 또 발랄한 매력으로 기존 MC들과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의 시각으로 시청자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브리핑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코너는 연예계 전문가들이 이슈에 대한 소신 발언을 과감하게 외치는 토크쇼 은밀한 연애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제는 사생활 이슈로 신선한 충격을 안긴 배우 정우성과 이시영 씨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정우성 씨는 혼외자 논란 이후 복귀작을 홍보하기 위해 얼마 전 처음으로 해외 공식 석상에 나타나며 다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은밀한 연애와 함께 그 현장도 엿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밀한 연애 시작합니다. 연예계에 숨겨진 은밀한 이야기, 연예계의 흥미로운 소식들만 쏙쏙 뽑아서 속 시원한 수다와 정확한 팩트 체크로 풀어드리는 연애 토크쇼 은밀한 연애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규진입니다. 1년 전 혼외자 소식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정우성 씨가 지난 8월 극비 혼인신고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최근 공식 석상에 나서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은밀한 연애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는 거는 뭐 100에 가깝지만 기사로는 뭐 20%만 쓴다. 네, 자칭, 타칭, 츤데레 기자 안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스타 곽현수 기자입니다. 자극적인 이슈 쫓기보다 정확한 팩트체크 오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정재희라고 하는데요. 곽현수 기자님께서 가요 쪽 맡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가요. 저 처음 보시나요? 저 이번에 음원 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래도 들어봤고요. 제가 최근에 가수로 데뷔를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아나운서이자 가수 그리고 또 뭐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재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여기는 본인을 어필하는 장소가 아니고 정확한... 자기소개니까요. 아, 그러면 네. 뭐 자기소개로도 이제 또 가수로 또 데뷔했다고 하셨으니까 설마요. 아니 그래도 시청자분들도 이거 또 아셔야 되니까 네. 정말 팩트 체크인지 제가 한번 네. 해보는 겁니다. 노래를요? 노래 한 소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 제 노래를 불러도 될까요? 그럼 남의 노래 부릅니까? 본인이 음원 그쵸. 냈는데? 제목은 제리제리. 아, 제리제리. 이고요. 1, 2, 3, 4 해주세요. 1, 2, 3, 4. 삑사리는 기분입니다. 삑사리는 기분입니다. 삑사리는 기분입니다. 여기까지. 발음은 여기까지. 모르겠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재희 아나운서의 제리제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삑사리는 기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카메라 밖에서 현직 연예부 기자들로 구성된 저희 은밀한 기자단도 방송 내내 함께 모니터한다고 하니까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은밀한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저희 뭐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그냥 막 달아주십시오. 네. 어느 정도로 막 달아야 되나요? 뭐 자극적인 기사 쓴다 생각하고 뭐 소위 말하는 어그로 끈다 그런 댓글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다 주십시오. 근데 너무 세면 안 돼요. 그래도 방송이기 방송 때문에 불가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기자님들이니까 어련히 딱 이 선을 지켜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외자 사실을 인정한 배우 정우성이 처음 입장을 내놨습니다.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모델 출신 방송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하겠다면서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얼마 전 일반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속사 공식 입장이 있었나요? 네, 정우성 씨가 그 혼외자 사실이 알려진 지 9개월여 만인 지난 8월에 아이를 낳은 문가비 씨가 아닌 다른 여성과 혼인 신고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었죠. 네. 이에 관련해서 소속사는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서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을 드릴 수 없다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배우 개인사와 관련된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조금 자제해달라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소속사 측은 자제해달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우성 씨는 정말 만인의 연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스타시잖아요. 그렇죠. 이 상대방에 대해 결혼살 상대분에 대해 안 궁금해할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결혼 소문이 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소문들이 있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결혼 상대의 직업과 사진 등이 떠돌았죠. 네. 그리고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렇지만 법적 부부가 된 뒤에도
정우성 씨가 아내의 사생활 노출을 피하면서 공개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네. 내용은 없고요. 오. 다만 정우성 씨 아내분은 그 비연예인으로 한 약 10여 년간 교제해온 그 깊은 사이로만 좀 되게 알려져 장기 있고 연애하셨다. 이 절친인 이정재 씨와 그의 연인인 임세령 대상 부회장하고도 이렇게 더블 데이트를 즐겼다. 더블 데이트 이렇게 좋겠다.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더블 데이트. 뭐가 부러워요? 더블 데이트가 부러운 더블 거죠? 데이트 부러워야 돼. 아, 그런 더블 거죠? 데이트.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요즘 스타들이 결혼 상대를 비연예인으로 두고 신상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추세입니다. 네. 가수 김종국 씨 역시 최근 일반인 신부와 비공개 결혼식을 치렀는데 외부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혼여행 브이로그 형태로 유튜브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이 영상에서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의 실루엣이 잠시 포착이 맞아요, 됐습니다. 맞아요. 오. 그런데 영상이 바로 비공개 처리가 됐고 실루엣이 노출돼서 영상이 내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김종국 씨 측은 영상 속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검은 실루엣을 감추려 영상을 내렸다는 것이 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진 않죠. 근데 확실히 진심이 느껴지는 게 많이 져셨어요. 그게 얼마나 본인도 이게 많이 긴장하셨어요, 기자님? 근데 조금 많이 좀 많이 하시는 긴장을 것 했으나 어. 차차 나아지겠죠. 근데 아까 또 본인이 직접 메이크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 앞에 맞아요. 영에서 이 방송을 위해서 구조 가서 7만 원을 쓰고 왔어요. 왜요? 화장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머리도 안 만지고 있어요. 급하게 왁스 사고 스프레이 사고 뭐하고 그러 7만 원이면 저보다 많이 쓰셨는데. 필요했어. 눈썹도 그리고 다 하신 거예요? 샵 차리셔야겠어요. 필요했어. 밖에 나오면 안 타시겠어요? 그렇죠. 사실상 거의 지금 아프리카를 가도 지금 그것도 그건데 지금 하얗게 질린 것도 있어요. 네. 무려 7만 원을 소비하셨다는. 근데 지금 7만 원 중에 한 2만 원치가 지금 지워지고 있어요. 땀 때문에.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아, 이거 괜찮으니까. 시청자분들만 보시기 불편하지 않으시면 제가 불편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솔직한 댓글. 예. 네, 필요하죠. 여기도 기자들이 댓글을 다나요? 제 얼굴 평가를? 네. 아니 그것보다 이 또 너무 혈색이 안 좋아지셔서 우리 은밀한 기자단 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혈색 좀 돌아오게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결혼식도 좋고 네. 뭐 비공개 결혼식 뭐 안 알려지고 좋고 다 좋은데 정말 그분이랑 절친이라면 네. 그래도 결혼식에는 좀 초대를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쵸. 제가 절친인데 초대를 못 받았다 그럼 굉장히 서운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경험을 겪게 된다면 그래도 알지만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우리 정재희 아나운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와는 좀 다르게 아직 어려가지고 주변에 결혼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네네. 만약에 겪는다고 하면 절교해야죠. 뭐 어떡해요.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예계 은밀한 이야기 혹시 어디선가 들은 믿기 힘든 제보 은밀한 연예가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 익명 보장 사실 확인 철저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제보창으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 문가비 씨 있잖아요. 정우성 씨의 상대방으로 알려져 있던 문가비 씨도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생활이 많이 노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문가비 씨도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정우성 씨와 사이에서 이 혼외자를 나눈 이후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 아니라고 밝혔던 혼혈 루머까지 재가공, 재생산되면서 굉장한 많은 SNS에서 악플에 힘드셨겠다. 시달렸고요. 네. 문가비 씨가 직접 그래서 장문의 글을 통해서 더 이상 저와 아이에 관해서 무리한 억측이나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면서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혼외자 이슈로 주목받았던 스타가 정우성 씨뿐만이 아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이런 혼외자 논란에 휘말렸던 연예인으로는 배우 김용원 씨, WS501 출신의 김현중 씨, 네. 그리고 배우 김승현 씨 등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김용원 씨의 경우를 보면요. 네. 1977년에 결혼해서 두 아들을 두었고 그중 한 분이 배우 하정우 씨로 네, 알려져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2008년쯤 39살 연애에 연하. 네, 연애요? 연애를 했죠. 연애를 하고 했죠. 네. 39살 연하와. 39살 연하 여성과 교제를 음. 이혼 사실이 이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2021년 3월 여성 측이 김용훈 씨가 낙태를 종용했다며 네.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죠. 이후 김용훈 씨는 임신 사실을 인정했고 해당 자녀를 본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자 확인 절차도 진행했고 아이는 결국 김용훈 씨의 호적에 올랐습니다. 정리하자면 네. 결혼 생활을 오래전에 마친 70대 중반의 배우가 혼인관계 밖에서 아이를 얻으면서 불거진 사생활 논란이었고 이후 김영건 씨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안 기자님도 좀 아시는 게 있잖아요. 네, 앞서 언급한 WS501 출신 김현중 씨, 예전에 뭐 꽃보다 남자 아, 부터해서 유명했죠. 굉장히 지우 큰 선배. 사랑을 받았던 스타인데요. 2022년에 14살에 자기 때 만났던 네.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결혼을 발표했고 그해 10월에 아들을 품에 안았고 지금 두 아이의 아빠로 알려져 있었는데 보다 이전인 네. 그 7년 전인 2015년에 김현중 씨 굉장히 큰 사건 한번 겪었었습니다. 그때 전 여자친구인 A 씨와 사이에서 이미 첫 아들을 혼외자로 출산을 한 거였죠. 예, 그때 이제 그런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뭐 양육비 지급 등의 최소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김현중 씨가 그런 위기를 잘 겪고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 아이의 아빠죠. 네. 아빠가 된 다음에 지금 이천에 정착해서 이천? 옥수수 농사를 좀 짓는 어.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120만 구독자를 둔 굉장한 유튜버가 됐다고 하고 120만. 네, 좀 힘든 시간을 겪긴 했지만 월드 투어 팬미팅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면서 재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립형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근데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옥수수 농사가 잘 돼서 그렇게 구독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거 궁금하네요. 옥수수를 옥수수 농사는 사실 그렇게 썩 많은 잘 되는 분들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긴 했는데 이 초보 농부의 네. 일상을 좀 많이 담았고 예, 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게 땅이 농지로 돼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시작한 스타일, 그 케이스였는데 굉장히 초보 농부의 일상을 공개하면서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 논란과 사건을 겪으면서 방송 출연에 조금 제한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극복한 그래서 자립형 아티스트다. 아, 자립형.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사실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알려진 뭐 그런 스타들도 있지만 또 본인이 혼외자라고 고백을 하신 분도 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혼외자라는 복잡한 가정사를 고백한 대표적인 분은 이제 배우 손지창 씨가 있는데요. 아, 네, 네. 네. 손지창 씨는 1세대 방송인인 임태근 아나운서의 아들로 임 아나운서의 세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출생 당시에는 호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못했고 이모부의 성을 따라 지금의 이름 손지창을 쓰게 된 겁니다. 이전에 지창이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지창아, 그 너랑 나랑 같이 노래하는 게 어떻겠니? 했더니 지창이 와 형이랑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러지 말고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훈훈한 어떤 하나의 어떤 작품이 나온다고 봤을 때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말은 건넸는데 지창이가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손지창 씨는 과거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호적이 오르지 못해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았다고 말하기도 너무 했죠. 힘들었겠다. 네. 하지만 이런 배경을 딛고 1990년대 드라마와 가요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배우 오연수 씨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스타가 있는데요. 좀 희귀성 질환입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개그맨 김시덕 씨도 지난 2022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혼외자로 태어나서 9살 때부터 혼자 생활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진짜 힘드셨겠다. 털어놓았고 김시덕 씨는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좀 버림을 받아서 경제적 지원이 끊겨서 어려운 시절을 좀 보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사실 이런 충격적인 말도 들었대요. 너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너무해. 네, 그런 말을 한 부모와 사실은 천륜을 끊고 지냈었는데 지난해 8월에 이 친부의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감정을 느낀 것을 이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와, 근데 그 감정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그럼요. 게 너무 증오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피가 섞였으니까 그게 참 감정이 너무 복잡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아무리 증오하지만 어쨌든 어디에서든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서로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아마 부고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정우성 씨가 논란이 된 이유는 혼외자라는 부분보다
일반인 여성들이 정우성 씨에게 사적인 DM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이게 논란으로 더 확산된 부분도 컸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사실 저도 기자고 정우성 씨가 뭐 굉장히 뭐 오랜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오랜 기자 생활 하면서. 근데 굉장히 깜짝 놀랐던 사건이고 그 혼외자 사건 외에 이제 그 논란이 있던 중에 비연예인 여성과 찍은 이제 스티커 사진이 공개되면서 유출이 됐었죠. 사실 이런 사진은 공개가 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예, 그 해당 사진 속에서 굉장히 정우성 씨가 이렇게 연인과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스킨십하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연인이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이지만 그게 아닐 경우나 뭐 또 다른 연인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우려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적잖이. 근데 그 스티커 네. 사진은 어떻게 유출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강남의 한 스티커 사진점에서 발견돼서 유출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완전, 것 같고 일반인들도 그런 사진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진이 대중에 공개되는 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참 그래서 안타깝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충격적이었던 게 이런 스티커 사진 외에 정우성 씨가 일반인 여성들에게 이 SNS에서 비연예인인 여성들에게 굉장히 뭐 다이렉트 DM이라고 하죠. 메시지를 보내서 플러팅을 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것이 더 사실은 대중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네. 플러팅 멘트도 네. 뭐 일반적인 되게 그런 자극적이었어요. 예?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플러팅 멘트가. 아니 뭐 자극적인 것도 있고 뭐 번호 드려도 될까요? 될까요? 뭐 참다가 인사해요. 뭐 얼마나 참으셨길래 인사를. 많이 참으셨겠죠. 많이 참으셨죠. 예, 뭐 멋진 직업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것이 정말 정우성 씨가 보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사실은 그러니까요. 발언들이잖아요. 정우성 씨 사실 배우로서 이렇게 특별한 자본이 없이 굉장히 롱런해온 톱스타여서 맞아요. 그리고 꾸준한 기부, 선행 이런 이제 보여졌던 네.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았던 이미지와는 조금 전혀 다른 측면이어서 대중이 굉장히 충격을 먹은 것 같고 저도 조금 사실 놀랬고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그게 정말 정우성 씨가 보낸 메시지인지 아닌지 진위는 확인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에 관련 소속사에서도 네. 이렇게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정우성 씨가 완전히 보냈다라고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진짜든 아니든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정호성 씨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성분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는 좀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좀 그렇다. 됐거든요. 남성분들을 역으로 맞네. 반성을 하셨으니까. 아 그럼요. 정우성 씨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진짜. 너가 왜 왜 가만히 계세요? 저 화장했는데요? 그래요? DM 보내셔야죠. 열심히 하셨구나. 그러니까 DM 같은 것도 또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자아성찰을 또 하는. 분발을 좀 적이 하셔야 있다, 될 것 없다. 같아요. 저요? 저는 없습니다. 확실하세요? 진짜요? 오케이. 진짜인데.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만 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도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 눈을 왜 이렇게 깜빡거리시죠? 왜 아니요.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랑은 전혀 유명인께 무관한 DM. 얘기이기 때문에 DM을 저는 DM 기능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신혼을 네. 망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우리 곽현수 기자님 질문은 뭐 이런까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진희 네. 아나운서가 본인이 보내지 않더라도 네. 뭐 유명 인사든 일반인이든 전 DM이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잘 보고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한 네? 몇 개만 간추려서 한 3개만 얘기해 주시죠. 많이 받으셨군요. 팬분들 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죠. 뭐 잘 보고 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팬분이 네. 누군지 알 수 있는 유명 인사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있다 없다. 누구 뭐 밝히라는 게 아니고. 있죠. 있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뭐 어떻게 여기서 풀 수는 없잖아요. 특정으로. 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누군지 이름만 들어도 바로 할 분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아주 인기 많은 우리 정지혜 아나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인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정우성 씨 등남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사실 좀 화제가 된 또 포인트가 다른 게 있는데 혼외자라는 단어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이 아이를
혼외자, 혼중자로 구분해 부르는 것을 두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용어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이슈를 통해서 이 혼외자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겐 차별을 좀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기도 했고요.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가요? 예. 밝혀주십시오. 지금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은 K스타 뉴스룸에서 확인하세요. 수고하세요. 정우성 씨 사례는 그 혼외자라는 표현과 더불어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의문에 질문을 던진 스타가 또 있습니다. 또? 예, 이혼 후 출산을 택한 배우 이시영 씨 소식에도 큰 파장이 또 있었죠. 배우 이시영 씨는 2017년에 요식업 사업가 조모 씨와 결혼을 했고 2018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3월 YTN스타 단독 보도로 결혼 8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양측 모두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죠. 근데 이 단독 보도는 곽현수 기자님이 하신 건가요? 저희 취재 기자 팀원이 했습니다. 곽현수 기자님은 그 시간에 뭐 하셨어요? 전 다른 걸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하셨죠? 메이크업 하고 이렇게 계셨나요? 큰 단독 통상 보도가 업무. 나왔는데 통상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통상 업무. 네, 다른 통상 업무들 하고 다음엔 있었어요. 조금 더 발빠르게 네, 움직여 주셨으면. 이걸 제가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가요 담당 기자시니까 분야가 살짝 그것도 그렇네요. 출산은 또 제 쪽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서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시영 씨가 지난 11월 5일 기다리던 둘째 출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글과 함께 예쁜 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귀중한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은밀한 연애도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후 약 넉 달 뒤에 이시영 씨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전 남편의 동의 없이 과거 결혼 중에 냉동해 두었던 배아를 이식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 이식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팩트 체크가 된 부분이에요? 네, 이건 이시영 씨가 직접 밝힌 이야기고요. 저희도 이제 이게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생소하지만 연예인 사례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시영 씨가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혼인 중에 배아를 이식해 놓은 거를 이제 이혼 후에 둘째를 임신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고 이게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전 남편의 입장이 또 궁금하잖아요. 네. 그 배아 이식하기 전에. 그래서 남편은 둘째 임신에 반대했대요. 원래 이혼하기 전에. 네.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생긴 이상 아버지로서의 법적 책임은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사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배아 생성 시에는 부부의 서면을 동의를 받게 돼 있지만 네. 배아 이식 시점에는 이게 동의를 구하는 게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시영 씨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만약에 나오면 이 만약에 친부가 존재를 부정해버리면 이 아이는 무슨 죄예요? 그런 부분도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공백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번에 좀 알려졌고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네. 이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좀 좋은 흐름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정재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이시영 씨 임신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시영 씨 근황 알려진 게 좀 있나요? 이시영 씨는 올해 6월 ENA 드라마 살롱드홈즈로 6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습니다. 극 중에서는 공미리 역을 맡아 아파트 커뮤니티 안에서 벌어지는 코믹 로맨스를 그렸는데요. 현실적인 여성 캐릭터로 변신하면서 배우 이시영의 귀환을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시영 씨가 실제 사생활 이슈 이후에 처음으로 선택한 복귀작이기도 합니다. 이시영 씨가 둘째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꽤 있습니다.
실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법적인 제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다양한 가정이 형성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출산의 권리나 이런 것이 개인의 권리임이 굉장히 요즘에 더 강조되는 시대인 네.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뭐 배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생성 단계 주인이 있잖아요. 네. 그 주인의 없이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건 이제 법적인 거에서 조금 더 보완해 나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과도기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회가 좀 변화하고 있는 한 가지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스타들이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좀 많아지면 오히려 이게 법적인 공백을 채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곽현수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공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상대의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들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에서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또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배아는 두 사람의 이제 공동 결과물이기 때문에 한쪽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미국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은 좀 길이 좀 먼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호성 씨와 이시영 씨의 사례는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통적인 가족관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의 등장으로 어떤 관심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은밀한 댓글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네, 2부에서는 정호성 씨의 근황과 복귀작 소식도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은밀한 연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이시영 씨 남편분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아, 있겠네요. 잠깐만. 만약에 나라면 저게 내 거잖아. 그렇죠. 내 건데 마음대로 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물론 법적인 그게 없지만 난 안 돼라고 했는데 그냥 가서 쓴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내 애를 낳겠다는데 막 뭘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부유층에서 이야기를 돌려보면 나중에 유산 상속과 굉장히 깊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혼 후에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네. 그 아이들은 무조건 균등 배분해서 유산을 받기 때문에 그 법적 아이로 인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혼외자로 볼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들로서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은 굉장히 해주셨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순서는 저희 제작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올해 넷플릭스 최고 화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귀에 쏙쏙 박히는 노래들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주제가인 골든으로 글로벌 음원 차트 빌보드 핫 100에서 8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작곡가 겸 가수 이재 씨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재 씨는 그래미 어워즈 수상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더불어 이재 씨가 뼛속까지 한국인임을 알 수 있는 순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재 씨와의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Oh my god! I love K-pop. 저는 Apple Juice. 남산 타워. Oh my god. Genius.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Waited so long, could take this wall down. 네, 제일 좋아요. 이 짧은 내한 일정 중 서울 상암동에 나타난 이재 씨. 이 스튜디오 곳곳을 둘러보며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제작진과 마주 앉아 환한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이재 씨는 전 세계적인 골든의 인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되게 실감 안 나는데 약간 그 이제 오스카랑 그래미 그거의 기대감 이게 그거랑 되게 뿌듯해요. 되게 8주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와, 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하나가 된 느낌. 그래서 되게 뿌듯해요. 특히 이재 씨는 한국 여성 작곡가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저 꿈은 그래미 그 작곡가로서 처음 Korean American 여성 이렇게 Korean woman 너무 받고 싶습니다. 이 K스타 뉴스룸 제작진과 대기실에서 만나 나눈 대화 속에서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너무 자부심이랑 자랑스러워요. 저희 나라도 아름다운 나라고 언어도 아름답고 노래도 멋있는데 그거를 잘 표현하고 해서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해요. 여느 또래 여성들처럼 한국의 음식, 화장품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무조건 K-뷰티? absolutely. 오케이. 아니면 라면, 과자. 한국 과자 최고예요. 이재 씨는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전 한국 음식 제일 좋아하거든요. 김밥도 나오고 호떡도 나오고 너무 좋아요. 네. 그럼 한국 음식 중에 뭐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예요. 네. 김치찌개. 제 인생 음식이에요. 제가 5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캐릭터가 약간 이렇게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자면 되게 루미는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리고 very workaholic 되게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모습도 그렇고 또 약간 그 자기가 좀 부끄러워하는 걸 이렇게 숨기려고 하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죠. 이재 씨의 한국 문화 사랑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라는 골든 속 한국어 가사에서도 느낄 수 있고 K-팝 데몬헌터스의 대다수 OST 속 한국 가사 작업에 참여한 그의 행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커다란 애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이트곡 골든. 이재 씨가 이 노래로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그래미 어워즈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한국을 더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뉴욕 쪽에 바른앤노블즈에 사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거기서 딱 하는 말씀이 되게 힘든 시기에 저를 살렸다. 골든이. 그거 듣고 너무 감동이면서 되게 전 이래서 작곡을 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힘을 줬고 again 울었습니다. 너무 저는 제일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한테도 너무 희망이 되고 근데 더더욱 저는 그냥 만약에 꿈이 있으신다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쭉 열심히 끝까지 했으면 바랍니다. 이희경 씨의 사생활 루머부터 세계적인 스타 이재 씨와의 인터뷰까지 이 연예계의 다양한 소식들로 K스타 뉴스룸의 첫 회를 꽉 채워봤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K스타 뉴스룸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연예 뉴스를 발빠르고 정확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